문제를 읽고 A, B, C, D 중 나와 가장 근접한 하나를 골라서 A, B, C, D가 각각 몇 개인지 개수를 세어봅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1.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나는 A. 아이디어를 내고 열정적으로 이끈다. B. 팀원들의 감정을 살피며 조율한다. C. 조용히 자료를 조사하며 분석한다. D. 일정을 꼼꼼히 계획하고 실행한다. 2.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나는 A. 일단 만나자며 약속을 잡는다. B. 나도 비슷한 경험을 말해준다. C. 논리적으로 해결책을 말해준다. D. 내가 도움받은 만큼 최선을 다한다. 3. 갑자기 여행을 가게 된다면 나는 A. 가방 싸고 출발부터 한다. B. 감성적인 장소를 찾아 떠난다. C. 주변 정보부터 철저히 조사한다. D. 그래도 일정표를 먼저 짠다. 4. 성공을 떠올릴 때 나는 A. 영향력 있는 리더로 사람들이 따르는 삶. B.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가 만족하는 삶. C. 명예롭게 이름이 알려진 삶. D. 궁색하지 않게 안정된 삶. 5. 스트레스 받을 때 나는 A. 산책이나 운동 등 몸을 움직인다. B. 감정을 안정시킬 취미를 만든다. C. 혼자 조용히 생각을 정리한다. D. 계획을 다시 세우며 컨트롤한다. 6.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나는 A. 일단 경험해보고 선택한다. B. 직관적으로 느낌을 따른다. C. 모든 가능성을 분석해 판단한다. D. 실용성과 이익이 되는지 위주로 본다. 7. 모임에 갔을 때 나는 A. 새로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간다. B.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며 배려한다. C. 사람들과 분위기를 관찰한다. D. 나와 관계 있는 사람과 함께한다. 8. 누군가 무례하게 굴 때 나는 A. 따끔하게 충고한다. B. 상처받지만 그 자리에서는 참는다. C. 조용히 관계를 끊고 거리를 둔다. D. 나도 똑같이 무례하게 군다. 9. 관심 있는 주제를 떠올릴 때 나는 A. 모험과 도전이 있는 역동적인 이야기. B. 인간관계와 감동이 있는 이야기. C. 사회적 문제나 분석이 담긴 이야기. D. 성공과 자립 이야기. 10.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은 A.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B.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C. 내가 똑똑하다는 느낌 받을 때. D. 성취하고 보상받을 때. 선택한 답이 A가 많으면 완득, B가 많으면 컵, C가 많으면 소드, D가 많으면 펜타클입니다. 뒤쪽에 타임라인 클릭하시면 해당 원소의 해설로 이동합니다. 나의 강점을 살려볼까요? A를 선택한 당신은 완드적인 사람입니다. 완드적인 사람은 불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열정적이고 직관적이고 추진력 있는 타입. 한번 꽂히면 일단 질러요. 머리보다 행동으로 먼저 반응하고 몸이 먼저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그거 재밌겠다 하면 벌써 시작했고 이건 내 길이야 싶으면 밤새워서라도 해보는 사람. 다만 단점도 있죠. 계획보다 충동이 앞서고 쉽게 지치거나 내가 오라 하는 고집이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시작할 때 완드적인 사람이 있으면 불씨를 지필 수 있어요. 분위기 메이커, 개척자, 첫 스타트를 끊는 사람,
그게 바로 완드적인 사람이에요. 강점 개발 포인트. 에너지를 아이디어 발굴, 창의적 기획에 써보세요. 스타트업 마인드의 최고예요. 하고 싶은 일은 왜 하고 싶은지를 글로 써보세요. 감정이 아닌 비전으로 연결해보면 추진력이 길어져요. 즉흥성의 구조를 더해보세요. 에너지가 빠른 대신 쉽게 꺼질 수도 있어요. 작은 계획, 반복 습관을 붙이면 작심삼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큰 목표보다 매일 10분씩으로 루틴화하면 좋아요. 완드의 불꽃이 장작불처럼 오래 가요. 완드적인 사람은 열정 전염자예요. 다른 사람의 열정에도 불을 붙이고 함께 시작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팀 프로젝트, 워크숍, 모임의 기획자로 역할을 찾아보세요.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게 시키는 말하기 훈련도 좋아요. 타인의 불도 붙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완드적인 고집은 그냥 우기는 게 아니라 신념과 리더십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뭘까? 그 가치를 타인과 함께 나누는 방식을 고민해 보세요. 내 안의 고집을 신념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B를 선택한 당신은 컵적인 사람입니다. 컵적인 사람은 잔잔한 호수처럼 느끼고 품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보다 분위기,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 들어오는 스타일이죠. 누군가 속상한 표정을 하면 금방 눈치채고 누가 말 안 해도 무슨 일 있어? 하고 다가가요. 감성, 감정, 사랑, 관계 이런 단어들이 컵적인 사람의 키워드예요. 공감 능력, 섬세한 감정 표현을 잘하고 관계 중심의 소통, 타인의 마음을 읽는 감각도 좋아요. 하지만 상처받기 쉽고 감정 기복이 클 수 있어요. 타인의 감정에 너무 휘둘리거나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나만 왜 이렇게 느껴? 하는 자기 검열이 가끔 필요해요.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보다 표정이 주는 감각으로 분위기를 느껴요. 누군가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줄 만큼 공감도 잘하지요. 겉과는 달리 속은 파도처럼 요동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강점 개발 포인트. 감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 들이기. 컵적인 사람은 느끼는 건 많지만 흘려보내기 쉬워요. 그래서 감정을 생산적인 재료로 바꾸려면 기록이 중요해요. 하루에 한 줄씩 감정일기 써보기. 오늘 마음에 남는 말, 상황, 내 감정은 감정을 글, 그림, 시, 음악으로 표현해 보세요. 감정이 흐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콘텐츠, 창작, 통찰로 정착됩니다. 감정과 거리두기 연습, 셀프 힐링 루틴 만들기. 공감이 강한 만큼 타인의 감정에 쉽게 휘둘려요. 에너지를 뺏기지 않도록 감정의 중심을 잡는 연습이 필요해요. 감정이 올라올 때 내 감정인지 남의 감정인지 물어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확보하세요. 감정 피로가 쌓인 날엔 휴대폰을 끄고 마음 챙김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 갖기. 컵적인 사람은 표현만 잘해도 힐링의 사람, 예술의 사람, 관계의 사람이 돼요. 그 감정을 나만의 방식으로 밖으로 꺼내는 게 포인트예요. 나는 말로는 어려운데 이런 방식은 편해요 하는 나만의 감정 표현 도구를 찾아보세요. 감정이 곧 나의 전문성, 브랜드,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경계선 배우기. 컵적인 사람은 다 받아주다 번아웃이 자주 와요. 나와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려면 선긋기도 연습해야 해요. 싫은 말 못하는 나를 인정하고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 배려가 필요한 관계와 거리 두어야 할 관계를 구분 지어 보세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감정인지 아닌지도 따져보세요. 감정은 여전히 따뜻하지만 지혜롭고 안정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C를 선택한 당신은 소드적인 사람입니다. 소드적인 사람은
빠른 사고력과 날카로운 통찰을 갖고 있어요. 논리적인 분석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한 판단이 가능하고 전략적인 사고나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데 탁월해요. 하지만 감정의 단절이나 냉소적인 태도가 지나쳐 보일 수 있어요. 말이 너무 직설적이어서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지나친 자기 비판으로 생각의 늪에 빠져버릴 수도 있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준다고 느끼기도 해요. 강점 개발 포인트. 고민이 길어질 땐 기준표를 만들어 보세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인지 의미, 성장, 타당성 등을 고려해 보는 거예요. 논리, 판단, 행동의 흐름을 훈련해 보세요.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명확하고 빠른 선택이 가능해져요. 말하기 전에 공감 필터 한번. 직설적인 말투로 갈등이 생기기 쉬운 타입이에요.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필요한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이 말이 나를 위한 건가? 상대를 위한 건가? 팩트와 배려의 구조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네 입장도 이해돼.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화가 날 때는 한 템포 쉬고 말하는 연습도 좋아요. 신뢰와 소통을 잃지 않으면서도 설득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머릿속 멈춤 버튼 만들기. 소드적인 사람은 과도한 분석, 불면증, 생각의 루프에 잘 빠져요. 머리를 잠깐 끄는 마음관리 루틴이 필요해요. 하루 5분 생각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 나는 생각 중인가? 느끼는 중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생각이 많아질 때는 향기, 음악 같은 감각 자극으로 바깥에 집중해 보세요. 머리와 마음의 균형이 생겨 명확하고 건강한 판단이 가능해져요. 지식을 전문성으로 만들기. 소드적인 사람은 말, 글, 분석에 강해요. 이걸 정보 소비에서 멈추지 말고 정보 생산자로 바꿔보세요. 잘 알고 있는 주제로 콘텐츠 만들어 보는 것도 좋고요. 정리 능력이 뛰어나니 요약, 리뷰, 비판적 글쓰기에 강점이 있어요.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주는 실력자로 성장 가능하답니다. 날카로움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무기가 될 거예요. D를 선택한 당신은 펜타클적인 사람입니다. 펜타클적인 사람은 성실하고 꾸준하며 참을성이 있어요. 현실 감각과 돈이나 시간의 자원 관리력도 좋아요.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실현성도 있고 책임감과 신뢰감이 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정이 느려 우유부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요. 감정 표현이 서툴고 둔감해 보일 수도 있고 과도하게 성과에 집착할 수도 있어요. 강점 개발 포인트. 작은 실천이 가장 큰 무기예요. 펜타클은 속도는 느리지만 지속력이 최고예요. 한번 정한 루틴, 습관,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반을 만들 수 있어요. 하루 10분 공부, 5분 정리, 이런 식으로 매일 1cm 성장법 실천하면 좋아요. 신뢰가 더욱 두터워져서 당신의 브랜드가 될 거예요. 가치 있는 목표에 시간 쓰기. 펜타클은 의미 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를 싫어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자원을 써야 만족해요. 지금 이 일이 내가 원하는 미래에 가까운가 체크해 보세요. 나만의 3대 가치를 정해서 시간, 에너지, 우선순위를 조정해 보세요. 실패 없는 투자자처럼 삶의 자산이 확실히 쌓일 거예요. 변화에 대한 유연성 키우기. 안정형이다 보니 변화가 오면 긴장하고 멈추기 쉬워요. 작은 모임부터 시도하며 흙 속에 바람들이기 연습이 필요해요. 매주 하나씩 새로운 경험에 도전해 보세요. 변화를 위험보다 성장 기회로 받아들이는 연습도 좋아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실험 정신을 가져보세요. 안정감은 유지하면서도 변화에 강한 현실형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결과 중심을 과정 중심으로 바꾸기. 펜타클은 성과, 효율, 보상에 집착하기 쉬워요. 하지만 과정에서 배우는 게 더 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요. 오늘 내가 한 행동에 칭찬해 주세요. 내가 오늘 얼마나 잘했는가를 기분으로 평가해 보면 좋아요. 결과보다 과정에 감정이입하는 활동도 병행해 보세요. 일 잘하는 사람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레벨업 할 수 있을 거예요.